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날로그 회로에 대해서 구현하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미션을 줬었느냐?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조이스틱 가지고 그 LED 온 오프라는 것을 갖다가 구현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X축과 Y축과 G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VR이라고 하는, VCC라고 하는 전원과 그라운드라고 하는 5개의 종핀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띵커캐드에는 불행하게도 그 조이스틱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띵커캐드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조이스틱이 아닌 그 저항을 이용해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에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공유할게요. 자,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띵커캐드고요. 띵커캐드에서 우리가 한번 그 좌우를 움직이는 저항이랑 그 다음에 상하를 움직이는 저항 그리고 마지막 그 푸시 버튼 디지털로 이루어진 그 5번째 그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도 아 이게 쉽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음 그 모터가 어디에 있죠? 모터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모터에 대한 제어 부분에서 조금 살짝 좀 헷갈리는 부분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에 들어오는 값을 인지를 해가지고 그 인지된 값을 얼마 이상 또는 얼마 이하로만 구현을 하면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기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해봅시다. 어, 일단 조이스틱에서도 마찬가지로 RX, RY라고 하는 그러한 그 X축과 Y축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항의 변화 또는 전압의 변화 값으로 읽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X축이 해당하는 이 저항과 가변저항 1번과 그 다음에 Y축에 해당하는 가변저항 2번을 쓰겠어요. 즉 왼쪽 거는 X축, 오른쪽 거는 Y축이라 가정하고요. 여기에 있는 중간 값을 갖다가 가운데 넣게 되면은 뭐다? 정지 상태다. 즉 움직이지 않고 한가운데서 뭐 치우치지 않고 한쪽에 500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제어할 거다라고 우리가 일단 컨트롤 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존에 썼었던 핀은 총 5개였습니다. 5개였고 그 5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VCC라고 하는 전원과 그라운드라고 하는 그 나온 전원을 갖다가 다시 집어넣어 주는 것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했었고, 나머지 3개는 VRX, 그 다음에 VRY, 그 다음에 Z값 해가지고 총 시그널 라인만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갖다가 다 묶어버린 거죠. 묶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회로를 마찬가지로 그 묶어서 쓸 수 있게끔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쪽과 이쪽은 그 VCC와 그라운드는 그냥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하나는
이쪽을 그라운드로 할까요? 이 한쪽은 이렇게 하고 이쪽을 그라운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원부 해가지고 얘는 빨간색, 얘도 빨간색, 그리고 얘는 검정색이 맞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조립 X축과 Y축에 대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다른 게 어, 얘는 지금 시그널 라인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을 그라운드에 넣거나 또는 한쪽을 플러스로 넣거나 해가지고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풀업이냐, 그런 풀업 모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한쪽은 그라운드로 일단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인풋이고요. 이쪽은 아웃풋을 설정하겠습니다. 아웃풋 설정할 때 일단 LED 자체가 요 회로에서 그렇게까지 뭐 타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저항 연결하지 않고 좀 복잡하니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쓰게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요. X축으로 플러스와 Y축으로 플러스, 그다음에 X축으로와 마이너스, Y축에 마이너스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얘를 X축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Y축, 그다음 마지막 한 개는 G축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개가 요 두 개의 다이얼을 갖다가 제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한 개를 우리가 G축 제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꺼내야겠죠. 꺼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차피 디지털 신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가 동시에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요거를 요렇게 얘를 갖다가 요렇게 돌려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연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아날로그다.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로 보내야겠죠. 아날로그에서 나온 이 선을 첫 번째 A0, 1과 A0, A0과 A1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 있는 것이 시그널 선입니다. 자, 똑같죠? 결국엔 내가 여기에 슬롯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디지털 신호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그라운드에 묶고요. 이쪽에 묶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라운드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을 그라운드로 잡아 넣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라운드가 다 잡힌 거예요. 그리고 얘만 하나만 더 시그널 선 넣어주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디지털 선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13번 핀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사용했던 시그널 라인 중에
거의 유사하죠? 우리가 원래 모터로 썼었던 시그널 라인은 총 5개였습니다. 하나는 VCC,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RX, RY, 그 다음에 지축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회로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복잡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총 5개, 아날로그 핀 2개, 디지털 핀 하나, 그 다음에 VCC라고 한 전원, 그 다음 그라운드 해가지고 똑같이 회로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왜 안 바뀌나요? 아, 됐습니다. 연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개 핀이 있습니다. 5개 핀 중에 한 개는 뭐다? 전부 다 그라운드가 되죠. 그래서 얘도 그라운드, 얘도 그라운드. 네, 조금만 틸트를 시키겠습니다. 좀 틸팅 꺾는다는 뜻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라운드. 왜냐면 선이 지나가는 것이 좀 다르게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틸트 시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라운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도 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러면 총 그라운드가 5개입니다. 5개지만 어떻다? 하나로 묶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검정색, 그라운드니까 검정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러고 이제 시그널 선이에요. 좌우, 그 다음에 상하, 그 다음에 지축이 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좌우는 10번, 11번 핀으로 쓰겠습니다. 10번, 좌, 그 다음에 우. 그래서 이 2개는 시그널 선이죠. 시그널 선이니까 녹색을 하겠습니다. 그럼 빨간색이네요. 전원선이니까. 그 다음에 상하는 8번. 조금 겹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예, 좀 내릴까요? 좀 예쁘지가 않네요. 8번, 그 다음에 9번을 연결하겠습니다. 얘는 좀 다른 색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의 그 라인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축. 지축 몇 번을 쓸까요? 지축은 가장 가까이 있는 12번을 씁시다. 12번 써가지고 얘는 지축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써줍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 각각의 그라운드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라운드를 하나로 묶여도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정말 정밀하게 제어한다라고 하면은 입력값과 출력값은 나눠주시, 나눠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노이즈라고 하는 어떠한 값들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하면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입력값에 해당하는 어떠한 값들과 출력값에 해당하는 값들을 따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회로를 구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입력값 쪽은 이렇게 어떻게 5개의 핀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출력값 쪽도 반대쪽에다가 LED를 갖다 따로 구현할 수 있으면 반반 나눠가지고 큰
브레드보드를 반을 잘 나눠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을 갖다가 동시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회로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 회로를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